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흘 연휴 동안에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28.9도를 비롯해 완주가 28.4도, 정읍 28.1도 등 더웠습니다. 주말이자 연휴 첫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구름이 많겠지만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익산과 정읍 31도를 비롯해 전주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석가탄신일인 월요일에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연휴 내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해상에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고 한편 육상에서는 낮 동안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기상대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법규가 발전소 내 5km 이내만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해 해상풍력단지가 신설되면 주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서남의 해상풍력단지로 예정된 부안과 고창 앞바다입니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3조 원을 들여 500대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어장이 파괴될 거라며 풍력발전기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장터를 침범을 하면은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와서 공청회를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무뚝뚝 덮어놓고 막 흘러가면 하니 이것이 폭포게요. 전라북도는 그러나 이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고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탄소 섬유로 만들어 탄소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해상 풍력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내 5km에만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서남의 해상 풍력단지와 고창군 상하면은 11km, 부안군 변산면은 16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가동돼 고창과 부안이 큰 피해를 보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라북도는 발전소 보상 지원 지역을 5km에서 17km로 늘려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반경 17km 이내 지역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는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빛 원전의 경우 관련 법규가 원전 소재지에만 원전세를 주도록 규정해 한빛 원전이 있는 전남은 244억 원을 받지만 전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전라북도가 피해만 보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발전소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기사의 불친절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보조금을 깎아서라도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버스 이용객들의 불만글이 올라옵니다. 불친절과 거친 운전 등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좀 불쾌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고 빨리 내리라고 막 그렇게 좀 소리 지르는 분들 많고 그래가지고 좀만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밤에 막차 같은 경우는 차가 없긴 한데 거기를 막 세게 달리시면서 급정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흠칫해요. 운행을 빼먹었다는 결행 신고만 해도 지난해에만 33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겨우 4건입니다. 봐주기식 처벌이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운행을 빼먹는 업체는 예외 없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규정 상습 위반 시 자격증을 취소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업체 차원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이끌려면 재정 보조금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업체별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재정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분들이 개인적인 자질도 있지만 또 운수회사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에 따라 갖고서 소속은 운수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수회사에 이렇게 재정 지원금을 차등 지원함으로 해갖고서 이제 그러한 서비스 향상을 동기를 부여하겠다. 전주시는 일단 결행업체는 보조금을 깎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주지만 나아지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 보조금을 깎아서라도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젊은 차세대 연주자들과 협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옛 경기전과 전주 한옥마을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검은고의 중후한 음색이 해금의 애절한 소리와 어우러져 우리 소리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협연의 밤은 차세대 국악 연주자들의 실력을 미리 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고등학생과 대학생 연주자들이 이틀 동안 다양한 협주곡을 선보입니다. 여기에서 같이 음악을 하고 또 무대에 섰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1928년에 촬영된 전주 경기전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어진의 임시거처 별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함경난도 영흥군의 준원전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함병루 아래 철길과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등 전주의 옛 모습도 사진에 담겼습니다. 총 40여 점의 사진이 경기전 관람 동선과 동일하게 배치되어서 100년 전 경기전을 거닐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중견화가 김선태는 대학 시절에 그린 젊은 자신의 모습을, 이주리는 하늘로 치솟은 거친 머리카락을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예비 작가들의 자화상에서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견 작가와 미술대학생 등 220여 점의 자화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항만 업무를 전담할 항만팀을 신설합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항만 업무를 전담할 3명의 전담 인력을 건설교통국 항만팀에 배치해 군산항의 물동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그동안 전북에 항만 관련 전담 부서가 없어 군산항이 다른 지역 항만보다 뒤처졌다며 지난 3월 임시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항만팀 신설과 전문 인력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회사 경영 상황을 속여 운영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와 김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축산 부산물 도매업자인 이들은 지난 1월 김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체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데도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이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수백 그루를 재배한 혐의로 임실에 사는 6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임실에 있는 자신의 집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850그루를 재배한 혐의입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